트럼프 대통령 두 번째 집권기는 제1기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노련하고 정밀하고 성숙한 국정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세계 질서가 곧 미국의 질서임을 명확하게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달러 패권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질서에 도전하거나 자유주의적 가치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제1기와는 다르게 훨씬 더 강력한 응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란과 중국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 경제 질서에 반하는 방식으로 패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체 원유의 87%를 이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습한 것은 바로 중국의 에너지 공급망을 초토화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는 중국에 대한 단순한 군사적 대응이 아니라 미국의 패권 질서에 도전하는 모든 세력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미국이 구축하고 있는 세계 질서의 본질을 이해해야 세계 정세가 보입니다. 그 핵심에는 전 세계 금융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기축통화 달러가 있고, 달러를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펼쳐지고 있는 국제금융결제망이 바로 스위프트 시스템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 금융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금 흐름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 중심의 패권 질서를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1977년에 제정된 법이 바로 해외 부패 방지법입니다. FCPA라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집권 2기 초반에 갑자기 이 50년 가까이 유지되어 왔던 이 법안을 전격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유지되어 왔던 이 법을 지금 시점에 손을 보고 있는 데는 결코 간단하지 않는 중대한 이유가 숨어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한 달 만에 지난 2월 10일에 아주 의미심장한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바로 트럼프 행정명령 14209입니다. 일명 FCPA 재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 왔던 해외 부패 방지법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앞으로는 오직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국제 부패와 자금 세탁 범죄들에만 수사 대상을 좁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모든 세력, 특히 적대국과 국제 범죄 조직의 금융 거래와 자금 거래를 정밀하게 겨냥하겠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집권 초반부터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범죄들을 응징하기 위한 초강력 수단을 마련해 둔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지난 6월 5일에 총 8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110억이라는 불법 자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사실이 대법원 최종 판결로 확정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300만 달러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쓰였다는 사실까지 법원에서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판결이 나온 지 불과 나흘 뒤에 지난 6월 9일 미국 법무부가 해외 부패 방지법 FCPA의 새로운 집행 지침을 긴급하게 발표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지난 2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14209호로 효력을 중지시켜 놓고 그 수사 대상을
국가안보 관련 사건으로 재편한 뒤에 쌍방울 법원 판결이 난 나흘 만에 발표한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 법무부의 발표는 이재명에게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입니다. 새롭게 개정된 FCPA 집행지침은 오직 적대국가 국제범죄조직 그리고 범죄 카르텔과 연계된 중대한 국제적 부패와 자금 세탁 사건, 특히 미국의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사건에만 초강력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FCPA 지침의 등장과 한국의 대법원 쌍방울 사건 판결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초기에 적대국과 연결된 자금 흐름, 국제범죄 조직, 부패 사건 등을 철저하게 주시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핵심 타키 중에 하나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과 이재명과 연루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쌍방울의 북한 송금 사건에서 거래되었다는 자금이 결코 작지 않다는 점입니다. 무려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10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현실적으로 110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현금으로 북한에 직접 전달하는 방법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정도 규모 달러 거래는 반드시 스위프트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가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국의 해외 부패 방지법 FCPA 법안은 국제적인 범죄 사건에서 불법 자금이 단 한 차례라도 미국 금융 시스템 스위프트를 거쳐갔다면 즉각적으로 미국 법무부는 법적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800만 달러 북한 송금 사건은 이번에 새롭게 발표했던 FCPA 집행지침과 달러를 통한 불법 금융거래가 미국 금융망을 경유했다는 사실은 그 하나만으로도 이제 이 사건은 단순히 대한민국의 국내 부패 사건 차원을 벗어났습니다. 미국 법무부의 직접적인 수사 대상이 되고 법적 관할권마저 미국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해외 부패 방지법 FCPA가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 법안인지 실제 발생했던 사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5년 사이에 말레이시아에서는 당시 총리였던 나집 라작이 국부펀드 원 MBD에서 무려 4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공적 자금을 불법적으로 횡령한 부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말레이시아 국내 문제가 아니라 미국 법무부에 포착된 것입니다. 빼돌린 자금의 일부가 국제금융망 스위프트를 통해 이동되었고 여기에 세계적인 금융기관 골드만삭스가 연루되었다는 것이 포착된 것입니다. 결국 골드만삭스는 이 사건으로 관련해서 미국 법무부로부터 약 29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8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벌금으로 부과받았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은 절대로 단순한 국내 부패 사건이 아닙니다. 북한은 미국이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적대국입니다.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엄격한 제재 대상 국가입니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에게 돈을 제공했다는 대법원의 판결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FCPA의 강력한 적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라는 국가는 단순히 힘이 센 국가가 아닙니다. 세계 질서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세계 경찰 국가입니다. 특히 국제범죄조직, 부패 뇌물 사건에 대해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하고 강력한 수단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미국의 강력한 힘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의 정보기관 그리고 백악관이 이 사건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세계 최강의 정보기관 CIA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CIA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정밀하게 추적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관입니다. 따라서 북한에 제공된 자금의 흐름, 특히 정치적 목적으로 불법 송금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CIA는 방첩 수사와 첩보 작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800만 달러에 달하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이미 CIA의 공식적인 첩보방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이 사건을 단지 국내 정치 문제로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이재명 정권이 미국의 수사 요청에 협조하지 않거나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덮으려 한다면 미국은 백악관까지 공식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서 법적 처벌은 물론 국제적 외교적 문제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패권은 그 질서에 도전하는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구축하고 있는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는 강력하고 냉혹합니다. 이재명과 쌍방울의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은 단순한 부패 사건이 아니라 미국이 정의하고 있는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으로 추락하고 북한은 수십 년째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마저 붕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은 중대한 사건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